이건 지금 의미 있는 보도인데요. SEC의 머스크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SEC 규정을, SEC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머스크가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SEC가 아니더라도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또 머스크를 방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하비 피트, 이 인물입니다. 하비 피트는 예전에 SEC 위원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시절에. 그래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규정이 어떠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SEC하고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는 듯이 덤벼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다라고 이제 한마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트위터 이사회가 머스크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처리가 아니다.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양쪽 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금융가에서는 지금 이분 이야기, CNBC의 진행자인데요. 데이빗 페이버, 이 데이빗 페이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토마 브라보나 아폴로 얘기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토마 브라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NBC에서는 아폴로는 사실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있다면 토마 브라보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모펀드 회사들인데 이 사모펀드들이 트위터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3파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머스크하고 트위터 이사회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룹하고가 서로 3파전이 돼서 이제 적대적인 인수합병 하려고 하고 인수합병 안 당하려고 하고 막 서로 이런 알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트위터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스크가 인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의 지금 경영진들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지금 한꺼번에 다 나와서 이걸 이제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하비 피트가 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하고 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머스크는 SEC를 증오하고 뭐 그건 증오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기는 하다. 머스크가 SEC를 좋아해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들을 좌절시키고 공격하는 그의 전술들은 그저 어리석어 보일 뿐이다. 아무도 어느 곳도 잡지 못한다. SEC랑 맞서고 대항하고 싸우고 화나게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머스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유치하고 미숙하고 나르시즘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머스크에 대해서. 그 비판은 뭐 아주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올려놓는 글들이라든가 언론의 정식 언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고방식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것이 젊은이들한테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어려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러면은 너무 경솔한 것인데 애들이나 저렇게 하지 어른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무주택주의자죠. 머스크가 있던 집 다 팔았습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집들을 거의 억 단위로 갔던 것 같은데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지금 자기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공격하고 나옵니까? 집이 없으면 뭐라니 그러면서 전용 자가용 비행기는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무주택주의자들의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머스크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와 멋지다. 야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책임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큰 대기업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경영자 입장에서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 같은 것들은 좀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머스크의 모습을 보면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비 피트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머스크의 트위터 주식 인수는 여러 SEC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 특히 머스크가 뒤늦게 서류를 제출한 점, 이것은 SEC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머스크는 머스크대로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트위터 이사회도 잘한 건 없다 이겁니다. 트위터 이사회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머스크 외에 다른 제안이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된다. 근데 머스크가 제안을 하자마자 430억 달러에 사겠다. 주당 54불 20센트에 사겠다. 100% 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회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날 오후에 모임 갖고서는 오랜 시간 동안 토의하고서는 밤늦게 발표를 해버리죠. 독소조항. 그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토론과 결론과 발표가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트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사회 입장에서는 다급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다 합쳐봤자 3%도 안 되니까. 진짜 주주들은 다 밖에 있으니까. 주주들이 머스크한테 다 팔자로 왁 팔아버리면은 그럼 이사들은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사들 입장에서는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주식이 쥐뿔도 없는 것들이 이사랍시고 앉아서 매년 25만 불, 30만 불 월급을 받고 앉아 있을래니까 똥줄이 탔겠죠. 그거 지키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피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적어도 머스크 이외에 다른 제안자들이 입찰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봤어야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머스크와 경쟁하게 만들어버렸으면 이사회는 오히려 손쉽게 머스크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머스크의 제안을 처리한 것,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신주 발행하겠다, 뭐 그걸 기존의 주주들한테 선 매매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머스크한테 트위터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선전포고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입찰이 먼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머스크 입찰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존중하면서 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회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주주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면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건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사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월급 받는 자리 지키려는 거에만 목숨을 매달고 앉아있으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잭 돌시가 본인도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이사회가 지금 역기능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사회가 잘해서 회사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이사회가 회사를 망가뜨리는 경우에 있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빗 페이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머스크 입찰을 받아들이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사실은 트위터는 지금 거절하고 있고 머스크도 주식을 더 사들이겠다라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CNBC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보도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나타날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았다는 것이죠. CNBC 쪽에서. 그랬는데 디즈니, 세일즈포스, 스냅, 이른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인수합병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큰 손들 조사를 쭉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 관심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럼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페이버는 일론 머스크 이거 사실 다른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진다. 전부 다 네 거다. 트위터 네가 원한다면 넌 100% 네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버는. 예. 그런데 숫자를 조정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4불 20센트가 아니라 6자로 시작하는 숫자가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60불 이상의 주식 가격을 제시해야 그래야 좀 성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트위터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비록 보도에 따르면 이제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 그리고 이제 아폴로 이런 사모펀드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단독으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 혹시 여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트위터 인수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모아보겠다 이렇게 좀 나서는 곳이 두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페이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 밖에는 없다. 어차피 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든 헤스켈 리서치 어드바이저스라는 곳의 분석가들도 오늘 메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폴로가 트위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처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주로 우리가 아폴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용의자들이 그들의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폴로가 트위터 인수한다라고 보도를 내보내긴 했으나 하지만 그 움직임들의 그 깊이 있는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는 단독으로 인수하겠다라고 나왔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컨소시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합쳐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나 혼자 다 살래라고 얘기해 놓은 상황에서 그걸 지금 혼자 말로만 떠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SEC에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아예 서류를 냈습니다. 비공개 거래 하겠다고. 비공개 거래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냈고 이렇게 해서 100% 프라이빗 컴퍼니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스닥에서 이걸 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덤볐고 더군다나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까지 머스크는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이제 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마브라보라든가 아폴로라든가 이런 사모펀드들이 계속 움직인다면 무엇인가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사회 편에 붙을지 아니면 제3자 또 다른 대주주 뭐 사우디 왕자 같은 그런 다른 대주주들하고 결탁을 할지 그것은 알 수 없겠으나 하지만 또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는 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인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뭐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검열받지 않는 토론회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사진들 전부 다 합쳐봐야 주식이 3%도 안 되는 이 이사진들은 순전히 지금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자기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의 명분이 없는 것이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특별히 보수들한테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보수들이 지금 이런 SNS 플랫폼에서 빠져나와서 독립 플랫폼들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트위터에 돌아오게 될지 그래서 정말 트위터가 일취월장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게 될지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플랫폼으로
오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지는 부분이어서 보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